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22 총재가 유로존 구제 의지를 표명하면서 유로존 위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자 코스피는 바로 단숨에 1800으로 달려갔습니다. 내친 김에 1820까지 밟아보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1810선으로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오후장 들어 상승폭을 더 늘렸습니다. 1820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1822포인트 21선을 눈앞에 두고 상승세는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선현물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닷새 만에 수입해서 전환하며 현재 3,60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3일째 매수하고 있지만 오늘은 500억 원 정도에서 매수 물량 제한되고 있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4천억 원 정도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통해서 현재 2,7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IT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4% 이상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82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드라기 효과에 이틀째 오르면서 460선을 탈환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과 조금 다른 점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사주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외국인들이 10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0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만 9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상승폭은 제한됩니다. 1.3% 오르면서 현재 463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환율도 드라기 총재 발언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내려서 1140원대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다만 낙폭은 1130원대 후반에서 제한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7원 50전 내렸고요. 현재 1139원 4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리면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도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시장 살펴보고요. 현명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시장 심리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2% 이상 코스피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기 효과가 지수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시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시장이 제한적 반등을 할 것인가 또는 추세적으로 반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되는 시기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 반등에 대한 고민이라는 주제를 얘기 드리면서 현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든지 또는 조금 더 하락했다가 크게 반등이 나오든지 결국은 시기나 순서가 문제이지 반드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한적 반등과 추세적 반등을 한번 논해보면 중요한 것은 전일자의 드라기 총재가 발언한 내용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ECB가 유로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간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본인 드라기 총재를 믿어달라. 이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드라기 총재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재가동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요. 그리고 유로 안정화 기구인 ESM에 대해서 은행 권한을 부여해 주었고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도 사실상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추정 해석만 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번에 드라기 총재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립 서비스로 일단은 분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고 그동안의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여슬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역으로 향후에 이러한 반등 이후에 ECB에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인 S&P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게 된다는 내용을 만약에 발표하게 된다 그러면 추세적 반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일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순매수로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데 무려 3,622억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3천억 이상대를 매수했던 적은 6월 말 정도에 있었던 일에 불과했었고요. 따라서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3천억대 이상, 4천억 넘게 지금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갑자기 순매수로 동참하면서 계속적인 순매수로 이어갈 것인가? 아직까지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고 독일의 1년 만기 국채 입찰 발행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 자체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조금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리스크 온 상황에서 이퀴티와 같은 주식 자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절대적인 니즈가 계속되긴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힘들어서 외국인들 중에 일부는 리스크 오프 개념으로 해서 일부 시장 접근을 순매수로 대응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만약에 재가동된다는 내용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LTRO 프로그램이 한 5천억 유로씩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채 매입 프로그램도 그 이상의 규모가 된다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추세적 반등은 이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 순매수 자체가 시장을 꼭 등락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계속적으로 ECB에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추가적으로 내놓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적어도 어떤 1900선까지 만약에 반등한다 그러면 그때 현금화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으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지표가 결국은 골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진행되든 LTRO를 통한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진행되든 미국 FRB의 양적 완화 3탄이 진행되든 간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으면 경기 회복을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스마트 머니들은 돈이 풀린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금 가격이 먼저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시장의 이론적으로도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2011년 8월 이후부터서 계속적으로 금 가격 동향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진행됐던 대규모 양적 완화는 크게는 없었다는 측면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향후에 스마트 머니들이 골드 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냐에 따라서 즉 향후에 골드 가격 동향을 눈여겨 지켜봐야지만이 시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금 가격이 급등세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장의 반등이 추세적 반등으로 진입됐구나. 그때 가서 판단하고 배팅할 수 있는 시그널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전략까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YG엔베스트 심규현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친절하고 자세하게 살펴드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면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그리고 이러한 점이 궁금하다고 조금 더 자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점검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153-1613번을 통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대화도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의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오늘 장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보유하신 종목들 상황은 어떤가요? 예, 뭐, 조금씩 오르고는 있네요. 네, 다행입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NC소프트하고 삼성전기요. NC소프트와 삼성전기요. NC소프트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부터 들어볼게요. 예, NC소프트 20만 5천 원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은 60%요. 비중이 60%. 예. 오,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삼성전기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매수하신 가격은요? 삼성전기는 98,900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30%고요. 네, 98,900원이면 역시 삼성전기도 수익 중이시네요. 이 두 예, 종목 예. 저희가 살펴드리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두 종목 봐주셨어요. NC소프트와 그리고 삼성전기입니다. NC소프트 비중은 60%, 매수하신 가격은 20만 5천 원이고요. 삼성전기는 비중이 30%시고 매수하신 가격이 98,900원. 두 종목 다 수익 중이십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삼성전기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그냥 일단 매입했는데 네. N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도 있지만은 말도 많더라고요. 네. 하락하고 뭐 알겠습니다. 소리가 있어요. 네, 시청자님, 그런데 TV 볼륨 조금 크게 틀어놓으셨나 봐요. 아, 예. 네,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네, 제 목소리는 수화기 통해 대답해 들어주시고요. 예.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NC소프트, 삼성전기 두 종목 신규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두 종목 다 수익 중이신 거 먼저 축하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네. 뭐 휴대폰 관련된 부분,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을 보시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가요? 예. 네, 우선은 뭐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뭐 최근에 실적 발표를 확인하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 비중과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MLCC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어느 정도 삼성전기 유명한 종목이지만은 이제는 스마트 관련된 부품 업종 종목으로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자동차 업종과는 다르게 전기전자 업종, 특히나 삼성전자는 4분기에도 이렇게 IT 시장에 있어서의 강자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역시나 그런 흐름과 조금은 동조할 가능성 높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삼성전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정도의 목표가를 지금 세우고 홀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삼성전기는 한 13만 원 정도 목표가를 지금 세우고 있고요. 네, 기간적인 측면은 뭐 얼마 정도 바라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한 반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연말까지 좀 바라보시는 투자 전략을 세우신 것 같으신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뭐 전반적으로 크게만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한 12만 원 이상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선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올해 초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승 흐름을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고, 시장이 좀 하락세 보일 때는 좀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시장 대비 좀 버텨주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 대비 강하다. 그만큼 종목의 힘이 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3분기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군들이 안 좋아지는 폭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쪽으로 어느 정도 좀 투자 심리가 쏠릴 수는 있겠지만은 나중에 좀 길게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실적이 개선세가 나오는 종목 쪽으로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신 기간에 있어서는 12만 원대 이상 목표하셨던 13만 원대까지도 한 번쯤은 홀딩 및 어느 정도 매수 관점 대응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 30%로 간다면 우선은 충분히 한번 그대로 가보자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선은 뭐 삼성전기는 뭐 아시겠지만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NC소프트인데. 예. 사실 앞서 그 시청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것이 이 NC소프트입니다. 사실 호재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블레인드 소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이제 3분기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최근의 하락은 좀 과도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악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 업체로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NC소프트의 성장성이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온라인 게임 업체에 대한 성장성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큰 호재와 악재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시청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지금 계시는 건가요? 예, 블레이드 소울 그쪽 호재 쪽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매수는 하긴 했거든요. 네, 우선은 뭐 아무래도 지금 게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게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다는 측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과도낙폭한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반등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크게 봤을 때 아무리
좋은 그러한 게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트렌드 자체가 약간은 모바일 게임 업체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 그 모바일 게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신작 모멘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는 뭐 고화질이라든가 고사양의 그러한 게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온라인 게임 업체들의 그러한 성장성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약간은 좀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올라가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과거 NC소프트의 대세 상승을 이뤘던 만큼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선은 2009년도부터 대세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11만원대에서 주가가 36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이제는 좀 길게 봤을 때는 그 상승 추세가 꺾여서 조금 하락 추세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무조건적으로 다시 한번 예전 고점까지 약 30만원 이상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급락세가 시작되었던 약 27만원 선까지 혹은 그보다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약 25만원대까지만 우선 좀 반등 혹은 실적 모멘텀, 단순히 좀 신작 게임에 따른 기대감으로 올라왔을 때는 정리하셔갖고 수익 신호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NC소프트 같은 거 아시겠지만 이제 야구단을 창단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야구단 관련된 부분, 뭐 신문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업 이미지 마케팅에 대한 홍보 효과는 상당히 크겠지만, 사실 재무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야구단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년도 뭐 1군 진입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재무 구조에 대한 악화 리스크는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좀 단기 반등을 했을 때는 서서히 줄여주셔갖고 수익 신호 하시고 좀 더 성장성이 돋보이는 업종 내에 다른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NC소프트는 25만원, 27만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 주셨고, 삼성전기는 예상하셨던 대로, 기대하셨던 대로 연말까지 13만원은 괜찮다는 의견이셨는데요. 어떻게 정리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353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엄청 덥죠? 속이 타요 하시면서, 이 더운 날씨에 3532번님 속을 타게 하는 종목 원익 IPS입니다. 7,350원의 비중이 30%신데 오늘 10%를 매도하셨다고 하시고요. 소리바다 3,760원의 비중이 30%, 어쩌죠 하시는데요. 이 두 종목 오늘 많이 오르는데 손실 중이세요. 원익 IPS는 일부 손절하신 것 같아요? 네, 그 10% 정도 손절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 빗대어 보면 일단은 지금 하락폭이 좀 큰 종목군 두 개가 있는데, 오늘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조금 풀렸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원익 IPS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정밀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일단은 원익 IPS가 하는 구조를 봐야 되는데,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죠. 디스플레이, 우리가 흔히 하는 아몰레드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잘 되는 게 있을까요? 이 잘 되는 게 지금 없거든요. 지금 사실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반도체 부분에 해서 상당히 실적 자체는 부진했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어느 정도 실적 자체가 뒷받침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 사정이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게 주가 자체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손절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 좀 긴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천원 선을 좀 기준으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파동 자체가 하락 파동을 지금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약간 좀 조정이 올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조정이 올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기다려 보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5천원 밑으로 또다시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시고요. 5천원이 깨지지 않는 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흐름 자체는 지금 그렇게 나쁜 흐름에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벌써 비가 다 왔습니다. 벌써 다 맞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좀 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 낫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고, 소리바다를 또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원래 하던 사업이 한계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음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좀 있었습니다. 대신 점유율 자체가 높진 않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소기업 정도의 실적은 항상 냈지만 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다변화를 지금 깨하고 있는 기업. 그래서 어떤 쪽에 사업의 다변화를 구하냐고 한번 보면 일단은 MOVIP라고 하죠. 그래서 MVOIP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 발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무료 인터넷 전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의 서비스를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의 기대감이 그러면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신다 보면 일단 지금보다는 조금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소리바다에서 가장 주가를 올리는 핵심은 뭐가 돼야 되냐면 거래량이 조금 너무 적다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지금 너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손절 가격은 지났고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시고 계시니까 제맘 같아서는 원익 IPS 그리고 소리바다 둘 다 정리하고 싶지만요. 사실 지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21선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변곡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유를 앞에 본다면 앞에 일단은 실적이 나왔던 부분 자체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쏠리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200원 선에서는 꼭 정리를 좀 해주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는 추가로 더욱더 매집을 하시거나 그런 방법을 하시지 지금은 일단은 3,200원에서 꼭 끊어주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소리바다 목표가는 3,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011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 많으시네요 하시면서 메디포스트 상담 신청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99,200원, 비중이 20%.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은 심기현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메디포스트 최근에 여러 가지 조금은 좀 그 이슈가 있으면서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사실 주가 흐름만 봤을 때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횡보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7월 중순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 상승 탄력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10만 원에 대한 저항 라인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사실 메디포스트 같은 이 줄기세포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기업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실적 기대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은 좀 큰 폭의 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주인 이 셀트리온이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군들도 조금은 상승 탄력도가 많이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상용화 기대감 높아지고는 있지만 사실 테마가 불었을 때만 조금 급등 양상이 있지 크게 지금은 기대할 것은 좀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만약에 좀 손실해 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손실이 아니고 좀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이러한 바이오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느 정도 손절 및 혹은 매도 그리고 매수가 부분에서는 좀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꼭 바이오 기업 쪽으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좀 화장품 관련된 산업과 연관된 그러한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것도 좋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 미래 산업에 있어서 특히나 의료 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대차 상승을 이루기에는 조금은 시장의 관심이 많이 딴 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우선은 정리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이 커질 때 그때 재매수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매수하신 가격대 부분인데요.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심기현 대표님의 의견이십니다. 네, 이렇게 상담받으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넥센타이어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953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19,600원, 비중은 10%,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업황이 좀 맞아야겠죠. 업황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업종이 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과 그 다음에 업종 자체가 좀 맞아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회사 실적이죠. 하지만 지금 한국 타이어하고 넥센 타이어 그리고 금호 타이어 세 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요. 한국 타이어의 주가는 상당히 지금 안 좋죠.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게 왜 내려가느냐 한번 보면, 일단은 업황 자체는 지금 안 좋습니다. 업황이 왜 안 좋냐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고무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졌죠. 그만큼 원자재 가격 자체가 떨어졌지만 3분기가 되면서 지금 다시 고무 가격 자체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진 자체가 줄어든다가 되겠죠. 그런 부분 자체는 업황은 지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왜 넥센 타이어가 애매하냐? 그러면 회사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2분기에. 그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한국 타이어가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점유율이 조금씩 줄면서 대신 넥센 타이어가 그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제한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다시 주가 자체가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인데, 자, 이게 왜 차트를 보면서도 이 심리 자체가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좀 우리가 같이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21선을 뚫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1선 한번 터치를 하죠.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정말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 한번 대고 난 다음에 올라가든가, 아니면 두 번 이상 될 기회를 안 주죠. 왜냐?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안 되니까 그런 기회조차 안 두는데, 계속적으로 저점 자체는 내려가면서 기회를 준다는 건 그만큼 상승 탄력이 약하다고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선 자체가 지금은 좀 강한 저항대로 조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25,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겠고,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꼭 정리를 좀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19,400원까지는 조금 열어놓으시고 생각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19,400원 정도가 좋겠고요. 네. 대신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위에 25,000원 정도로 보시고 좀 짧게 좀 보시는 방법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타이어 업황은 아직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9,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5,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넥센 타이어였고요. 다음 종목은 8501번님께서 효성 OMB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부탁합니다 하시는데, 효성 OMB 에그플레이션 테마로 어제도 장중에 상한가 가까이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내리고 있는데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지금 시점은 조금 분위기가 많이 네. 바뀌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곡물 관련된 부분, 뭐 최근에 가뭄이라든가 대규모 홍수 뭐 이러한 부분이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어제장부터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제장의 대규모 거래량, 즉 매도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팔려고 하는 세력보다는 약간 팔려고 하는 세력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을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주가가 5,700원대에서 워낙 지금 급등 양상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 물론 다시 재반등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에는 지금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OMB 살펴봤고요. 그리고 0116번님께서 말씀 잘 들었고요.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단문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카프로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0144번님의 종목인데요. 카프로 매수하신 가격은 17,800원에 비중이 4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보람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상담은 대표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카프로 종목 구성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름이 카프로냐 한번 보시면요. 네. 제품을 생산할 이름이 카프로 락탐이죠. 예. 그래서 제품 이름이거든요. 거기 안에 제품 한번 보시면 어떤 카프로 락탐이 어떤 제품이냐 그러면 일단 나일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나일론의 원재료가 되는 재료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면 재료가 되는 거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일단 단가겠죠. 단가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성장성은 어떻게 되겠느냐?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냥 보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시장에 투자를 하는 세계가 아니고요.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매출자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만큼 일단 지금의 캐시커우 시장에서 하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느냐? 일단 단가 압력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는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재 가격 자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조금 힘든 기업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요. 상당히 주가가 지금 사면 안 되는 자리에 일단 사셨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일찍 손절을 조금 하시는 게 좋겠는데 가격대가 지금 17,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7,800원까지 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힘드시겠지만 좀 손절을 하는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화학주 자체가 좀 오르고 있는 느낌이지만 어느 정도는 미래의 일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회사 실적과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21선 부근에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 21선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갖고 15,000원에서 15,500원, 600원 사이에는 좀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충 선을 긋는 것 같아도요. 앞에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계속적으로 이런 매물대가 생기죠. 그만큼 주가 자체가 21선 부근에서는 항상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항상 들어갑니다.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지만 올라갈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다시 뚫기는 상당히 좀 어렵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5,500원 사이에서는 꼭 손절 처리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네. 다른 종목, 그래서 지금은 시총 상위주로 다시 갈아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프로 자세하게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가 들어왔습니다. 0810번님께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매수해도 되나요? 하시는데 현대차, 기아차 사상 최대 실적을 어제 오늘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가 오늘 상승장에서 좀 소화되는 분위기인데 현대모비스 어떻습니까? 네, 뭐 현대모비스는 지금 1.7%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양봉의 형태 띄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재차 상승 기조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8만 원 라인에서 잡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겠지만은 27만 원, 27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네. 충분히 매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3거래일째 연속 큰 비교적 큰 폭의 음봉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과거 패턴에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강하게 양봉이 두 번 나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단기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대략 27만 원대나 27만 5천 원대 이런 형태가 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시 그때 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27만 5천 원에서 27만 원 정도 매수 가격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전화인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로 반갑습니다. 바로 종목 얘기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동부 하이텍 7,670원에 30%예요. 7,670원에 비중이 30% 지금 손실 중이시고요. 아마 매수하신 이후에 조금 계속 내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7월 26일 날 네. 매수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흘러내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예, 예.
아가방 컴퍼니 13,35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13,350원에 비중이 30%. 30%시고요. 이 종목도 조금 손실 중이신데 이 종목 또한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두 이거 종목 다 좀 한- 단기로 보신 종목인가요? 아니, 뭐 아가방은 아마 좀 단기로 이렇게 보고 들어갔는데 네. 동부 하이텍은 뭐 실적이 적자 흑자 전환학기라고 이래 저번때 텔레비에서 한번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예. 하고 나서 계속 좀 흘러내리네요. 네, 맞습니다. 두 종목 상담하기 전에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에게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부하이텍과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두 종목 다 손실 중이신데 동부하이텍은 30% 비중 매수하신 가격이 7,670원이시고요. 아가방 컴퍼니 마찬가지로 30% 매수하신 가격은 13,350원입니다. 이 두 종목 옆에 계신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요, 뭐,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 그냥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부 하이텍이 어떤 거가 관련 있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혹시? 저 비료하고 아마 전자 쪽에 예.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거 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 거기, 그 중에서도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어느 정도의 조금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냐 한번 국내에서 따져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또 삼성전자의 매출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일단 한번 메모리 부분 한번 보시면 일단 메모리나 부분 자체가 메모리나 반도체 부분 자체가 지금 매출이 상당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동부 하이텍의 주가를 좀 잡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멀리 나가서 우리가 바다를 건너서 미국까지 건너가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주가가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까지는 한 1분기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한 3분기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예. 그런 업황이 좀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적 여유가 좀 되십니까? 예, 예. 그러면 좀 더 긴 흐름으로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사실상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혹시 뭐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 보시면서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예. 예, 그거 같이 한번 보면서 그러면 제가 짤막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지금 일단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거겠죠. 예. 예. 그래서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상승 탄력 자체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오늘같이 화랑장에도 지금 1.3% 오르면서 어느 정도 그냥 끼니 정도 챙겨 먹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힘 자체가 지금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거래량이 준다는 거는 또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큰 거래량이 또 터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만큼 어느 정도 거래량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당장은 좀 어려웠고 좀 더 긴 흐름으로 바라보시고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정하고 가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긴 흐름으로 보시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단이 한 6,000원까지는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한번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6,000원까지 한번 생각을 좀 하시고요. 6,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긴 흐름으로 한 3개월만 좀 더 기다리셨다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보다는 좀 주가가 조금 상승된 상태로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당장 올라가는 건 사실상 힘듭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인데요. 아가방 컴퍼니 걱정되세요? 걱정 안 됩니다. 걱정 안 되세요? 예. 근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뭐 테마주 성격으로 사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맞죠. 예. 네, 그래서 걱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정책적인 방향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박근혜 위원장이 뭐 추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복지를 상당히 추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는 뭐
안철수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테마주 그리고 박근혜 테마주 마찬가지고 대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 왜 제가 복지를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아이 복지죠. 아이 복지, 노인 복지와 아이 복지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테마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유 에이텍 뭐 그것도 있고요. 그 가격적인 뭐 부분 다 있죠. 이지라는 종목도 있었고 그리고 아가방 그리고 보령메디앙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아가방이 그나마 낫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더 빠질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좋아져서 만약에 박근혜 테마주가 간다고 예제를 세웠다면 그때는 아가방 컴퍼니가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신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테마주가 만약에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자체는 약간의 반대되는 손실로 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조금 명심하시고 좀 하시면 좋겠고 대신 저점만을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주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지금 보시면 60일선 자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60일선에 간당간당하게 지금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박근혜 테마주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된 플레이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일단은 하단으로 봤을 때 12,000원이 안 깨지는 한 조금 들고 계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손실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12,000원을 넘어서면 그때는 일단은 무조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12,000원이 깨진다는 거는 그만큼 박근혜 테마주 중에 아가방 컴퍼니를 버린다는 생각과 똑같다고 저는 보고요. 그만큼 12,000원을 꼭 기준으로 삼으시고 들고 가시자. 대신 만약에 한번 홀딩을 하셨다면 그때는 대선 때까지는 들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좀 해결이 되셨습니까? 예. 아유, 예. 마음이 좀 불안해.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마음이 좀 해결이 됐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 상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까지 받아봤고요.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아남정보기술입니다. 보내신 분은 4652번님이신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2,950원에 비중이 60%라고 하시고요. 또 한 종목 들고 계시대요. 이화전기인데 40% 비중으로 1,04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포트에 딱 이 두 종목만 들고 계신데요. 네, 우선 뭐 두 종목 다 네.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결론적으로 이화전기 같은 경우 한번 가져가 보고 아나정보기술은 우선은 좀 매도하자라고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 아나정보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약간은 좀 세력주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는 게 뭐 계속적으로 단일 계좌 집중 종목 뭐 이러한 식으로 약간은 조금 그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탈을 무시하고도 지금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주가가 사실은 1,000원대에서 3,000원대 이상까지 4,000원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좀 세력적인 만약에 측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한번 지나갔는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그것은 역시나 거래 대금이라든가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미 어느 세력에서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따라서 지금은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는 점 우선은 매도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반대로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남북경협 관련 테마입니다. 최근에 좀 급등 양상 보이면서 매수가 부분까지 혹은 뭐 지금 매수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화전기 급등 이후에 좀 어느 정도 매물 나오면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북한과 관련된 부분 지금 시점 개혁 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북한 측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정은 체제 이후에 지금은 역시나 개혁 개방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와 조금은 좀 연관성이 있으려는 그런 제스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체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남북공업 관련주들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흐름 역시나 금강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대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남북 관련된 개선 관계 개선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제스처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했지만 우선은 조금은 한번 홀딩 하셔갖고 한 1150원대에서 한번 팔고 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두 종목 다 약간의 테마성이 있지만 우선은 한 종목은 매도, 한 종목은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제닉입니다. 이 종목은 1309번님의 종목인데요. 제닉 46,600원에 5% 어제 매수를 하셨대요. 오늘 떨어지네요. 전망과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 하시는데 어제 매수하신 제닉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좀 네. 불안하신 것 같아요. 불안하시고요. 그래서 불안하신 느낌 그대로 저도 받았습니다. 예, 받아서 일단 저도 불안합니다. 차트를 보니까 저도 불안하고요. 오늘 많이 네. 오르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도 오르지 예, 않으니까. 그렇죠. 오르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저한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상태로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할 시점이 아니었다고 먼저 결과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21선 밑에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일단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금 오르진 못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은 제닉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분석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이거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마스크팩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연예인 하유미 씨 맞나요? 네. 그분의 마스크팩 그 회사인데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중국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홈쇼핑 광고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하락 추세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차트를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한 번에 꼭지가 있었죠. 분명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꼭지 자체를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추세 자체가 지금 꺾이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시점인데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주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다시 못 들었다는 말은 다시 주가 자체는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 하면 121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대부분 다 하단에 지금 잡혀 있죠. 하단에. 밑에. 하단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평균 가격 자체가 밑에 이렇게 44,000원, 45,000원대 집중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하락폭 자체를 좀 감내하기는 제가 볼 땐 사실상 어렵다 말씀을 드리겠고, 네. 대신 본절에 정리를 하시자 말씀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때 그때 본절 하시고 다른 시총 상위주로 갈아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니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로 대표님 토요일 내일이네요. 세미나 준비하신다면서요? 간단히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까먹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 네, 내일 28일에 강연을 준비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예. 거기 하이투자증권 송파 지점에서요. 예. 우리 여기 서울경제TV에서 네. 후원을 하고 그 부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 2시에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참석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비밀인데요. 네.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직장인도 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 2시간 정도 할 거거든요. 와서 같이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깜빡하실 게 따로 있으시지?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상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이상로 대표, 심기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서울경제TV 그리고 개미디렉트 마찬가지로요.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